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큐브를 들고 왔어요. 제가 이제 중고로 엄청 큐브 여러 개 샀을 때 온 큐브 중에 하나였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 안 했는데 가장 재밌게 풀었던 요 근래 또 가장 재밌게 푼 큐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고로 샀을 때는 이름을 몰랐는데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스큐브 다이아몬드더라고요, 이름이. 스큐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모양이다라고 해서 스큐브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처음에 일단은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 큐브를 만지고 나서 접근해서 찾아낸 방식으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름 찾다가 이름이 왜 그러지 하다가 보니까 또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어서 그것까지 좀 추가해서 이번 영상에 같이 한번 담아보려고 하니까요.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요 이 큐브를 이 스큐브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아예 모르고요, 검색도 하지 않고 그냥 일단은 그냥 보자마자 딱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이 큐브였어요. 이게 이제 옥타헤드런이라는 큐브죠. 옥타헤드런 큐브인데, 옥타헤드런이 이게 8면체라는 뜻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옥타헤드런 큐브고, 이제 이거는 제가 해본 영상도 있긴 한데, 8면체 큐브의 가장 이제 기본 형태 중에 하나죠. 약간 그래서 333 같은 느낌으로 층이 3개잖아요. 그래서 333 같은 느낌이라면, 저는 그럼 이거의 2 버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방법은 요 옥타헤드런 접근하는 방식으로 해서 먼저 코너를 맞추고, 그 다음에 안에 얘는 이제 코너, 그럼 센터 조각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엣지가 있는데 여기는 엣지가 없죠. 그래서 이 버전으로 풀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접근한 건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스큐브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치는데 왜 스큐브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봤더니 이 큐브가 얘랑 구조적으로 똑같더라고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똑같은 것 같은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이제 333 큐브고 이게 피셔 큐브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 특수 큐브의 가장 대명사 중에 하나죠. 333 큐브랑 피셔 큐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센터 조각이 단색인데 이건 이색이고, 엣지가 이색인데 엣지가 단색이고, 엣지랑 센터의 방향성이 정반대라는, 아주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너무너무 좋은 큐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큐브를 피셔화 시켰다. 그래서 보시면 센터가 원래 평면이잖아요. 이게 센터가 입체고요.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스큐브는 센터와 코너밖에 없잖아요. 근데 코너가 여기가 삼색인 반면에 얘가 코너 조각의 단색으로. 이렇게 보면은 센터 하나에 코너 4개 보이십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렇게 여기 옆면 센터, 여기가 아래면 센터. 그래서 코너 조각 8개가 있잖아요. 얘도 코너 조각이 총 8개가 있는, 이렇게 스큐브 방식으로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큐브 방식으로 푸는 것도 재밌고, 거꾸로 이거 풀다 보니까 또 이것도 제가 옥타헤드런 푸는 방식으로 푸니까 얘도 또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 이래저래 좀 재밌는 게 많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길어지니까 그냥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옥타헤드런 풀듯이 풀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코너 조각, 여기서 이제 이 뾰족뾰족한 거, 원래는 이제 스큐브라면 센터인데 이제 제가 옥타헤드런에서 이게 코너거든요. 그래서 코너 조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얘를 먼저 맞추는 건데요. 이게 맞추실 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노란색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이 조각들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출 때 여기가 만약에 노란색이다, 마침 이게 맞는 게 있네요. 노랑에 이제 빨강이 맞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나머지가 노란색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중요한 건 여기가 노랑의 왼쪽이 초록이고 노랑의 오른쪽이 파란색인 조각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랑의 왼쪽이 빨강이죠. 얘는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요, 얘.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게 다 노란색이 들어있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노랑이죠. 그 다음에 빨강, 파랑, 초록 이런 식으로 1층을 맞추고요. 그럼 윗면이 여기가 이제 마지막 옥타헤드런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 코너 조각이 다 맞거나 위치가 틀리진 않아요. 무조건 다 맞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방향이 2개가 틀리거나. 그래서 다 맞을 때는 다 맞은 거고, 방향이 2개가 틀릴 때는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됩니다. 제가 옥타헤드런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역삼각형으로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위 한시는 맞고요, 방향이. 그 다음에 얘가 아래를 보게, 지금 맞죠? 참 헷갈리네요, 저도.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가 이쪽을 본 상태에서 자, 공식을 쓰는 겁니다. 슬릿제머인데요.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그 다음에 U 회전을 합니다. 근데 반대쪽으로 왼쪽 내리고, 오른쪽 내리고, 왼쪽 올리고, 오른쪽 올리고, U 프라임을 하게 되면 되는데, 이 큐브가 참고로 굉장히 이게 폭발이 잘 일어나요. 지금 그래서 되게 천천히 잘 돌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보면 이제 노란색 얘가 방향이 틀어졌던 게 맞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게 되면 1단계 코너는 완성이 된 겁니다. 보이시죠? 자, 이제 2단계 센터를 맞출 때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방금도 보셨지만 아주 이게 폭발이 엄청 이게 헐렁헐렁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게 튼튼한 큐브는 아닌데 이제 분해를 하고 다시 맞춰보시면 이게 이제 알게 되는데, 얘가 센터 조각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옥타이드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얘가 코너, 제가 센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큐브 할 땐 얘가 센터고 얘가 코너고 얘가 센터입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이 4색 코너와 단색 센터 있잖아요. 이 단 센터를 조각이라고 했을 때 분해를 해보시면 이렇게 하나 건너뛰어서 얘랑 얘 이렇게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는 4개. 4개 조각이 4개끼리만 서로 섞여요. 4개 끼면 서로 맞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얘 같은 경우, 요렇게. 지금 보이시죠? 요렇게. 요 4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맞았잖아요. 그럼 요 나머지 하나, 둘, 요 3개만 3사이클을 돌리는 공식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럼 나머지, 얘랑, 지금, 마침, 좋은 상황인데, 요렇게. 요 4개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틀리죠. 센터 조각이. 다 틀리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1대1 교환 공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아주 좋습니다. 1대1 교환 공식 먼저 보여드리면, 자, 요렇게, 이제 정면, 이게 U면이고요. 이게 정면입니다. 정면이 얘랑 아랫면에 얘가 1대1로 바뀌고요. 오른쪽 뒤와 왼쪽 뒤에 이 센터 조각이 서로 맞바뀌는 공식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 맨 처음에 언박싱 할 때 바로 이제 한번 해봤었는데, 이걸 이제 트위스트로 한번 넣어본 거거든요. 트위스트를. 그래서 이거 이제 이 배치를 이렇게 큐브를 잘 놓고 하셔야 돼요. 이게 R이고요. 이렇게 이게 R 회전입니다. 이걸 U 회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F면과 B면이 바뀌고 R과 L면의 센터가 바뀌는 겁니다. 트위스트 3번만 하시면 돼요. R, U, R 프라임, U 프라임, R, U, R 프라임, U 프라임. 2번 했죠? 한 번 더 합니다. R, U, R 프라임, U 프라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요 2개가 맞바뀌고 요 2개가 맞바뀐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4개가 다 틀렸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얘랑 초록색이 아까 맞는 거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가 틀린 경우 있었죠. 이렇게. 자, 요런 경우는 또 어떻게 놓느냐? 자, 요거 같은 경우 배치를 또 잘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아까 트위스트 7 할 때는 앞면과 아랫면이 맞바뀌고 오른쪽과 왼쪽 뒤가 맞바뀌었잖아요. 지금 2번째 3사이클 하나는 맞고 3개가 틀린 경우는요, 어떻게 놔야 되냐면은 왼쪽 뒤는 맞는 거, 왼쪽 뒤가 맞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왼쪽 뒤가 맞는 거고 앞면, 오른쪽, 아랫면이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 공식을 한 번 쓰면 3개가 다 맞겠죠. 그리고 만약에 반시계다 라고 하면 방금 알려드린 공식 거꾸로 쓰셔도 되고요. 시계 방향을 2번 쓰시면 됩니다. 공식은 매우 쉬워요. 저는 이제 생긴 게 피라민크스랑 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피라민크 공식을 적용하다 보니까 바로 나왔거든요. 공식은 너무 쉽습니다. 자, 이게 앞면이고요. 아랫면에 있는 게 앞면으로, 앞면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아래로 이렇게 3사이클을 돕니다. R, U, R 프라임, R, 천천히 돌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잘 터져가지고 U, 이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R, U, R 프라임, U.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옥타이드런 하는 방식으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쉽죠. 그래서 2번째는 이게 이 이름이 스큐브 다이아몬드라고 했잖아요. 스큐브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건 봐도 뭐다? 얘가 스큐브랑 똑같이 풀 수 있다. 구조가 똑같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얘가 센터입니다. 4색 센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색인 얘가 이 단색인 얘가 코너입니다. 센터 하나에 코너 4개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스큐브처럼 풀어볼 거예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혹시 구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먼저 꼭 한번 아이고 다 맞아버렸네요.
먼저 다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1단계는 뭐냐면, 이제 큐브 맞추는 거 설명하는 영상은 아니니까, 이 센터를 중심으로 코너 4개를, 1층에 코너를 맞추는 게 1단계거든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아무거나 센터 잡아요. 아무거나. 뭐 얘 하나 맞았네. 얘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럼 얘를 한다. 그러면 얘가 센터고 코너 맞았잖아요. 그럼 여기가 빨간색이죠? 빨간색을 찾아요. 빨간색이 없다는 건 그냥 다른 면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갖고 와요. 여기 얘가요. 얘 지금 이렇게 빨강 맞추고, 여기 노란색이죠? 돌려서 노란색이 어딘가 있는 걸 또 맞춰요. 초록색이죠? 또 초록색인 거 맞춰요. 이렇게. 지금 얘가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스큐브처럼 1단계 센터, 1층 센터에 코너 4개를 맞춘다. 이게 1단계입니다. 보이시죠? 그럼 원래 스큐브 2단계는 이제 2층에 요 코너를 맞추는 건데, 이 참고로 스큐브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이 스큐브 같은 경우는 1층에 코너를 4개를 맞추고 나면요, 2층에 이 코너는요, 무조건 어떻게 하면 일단 제자리에 있어요. 지금 흰색의 빨강 파랑이면, 아니 빨강 초록이잖아요. 그럼 노랑의 빨강 초록 보이시죠? 흰색의 빨파, 노랑의 빨파. 방향은 틀릴지 모르더라도 이렇게 항상 제자리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스큐브 공식을 써서 오른쪽 코너, 왼쪽 코너거든요. 오른쪽 내리고, 왼쪽 코너 내리고, 오른쪽 코너 올리고, 왼쪽 코너 올리고, 이런 공식을 써가지고 얘네를 제자리에서 회전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2단계인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아까 1층이 어딨죠? 여기가 1층을 맞췄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2층을 보게 되면 얼핏 보면 이게 엉망으로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자, 얘는 센터 조각이에요. 센터 조각은 지금처럼 섞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층에 센터랑 코너를 다 맞추고 나면은요,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서 틀어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방향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2단계는 스킵이 되는 거예요. 스킵. 그래서 지금 얘가 이 상태인 겁니다. 이 상태. 물론 이게 제자리에서 회전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얘는 돌리나 안 돌리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요 단계, 지금 요거랑 1층 맞추고 2층에 지금 제자리에 있는 것까지, 방향까지 맞춘 것까지가 지금 완성이 된 거다. 여기 2단계고요. 자, 이제 그럼 3단계는 센터를 맞추는데, 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초급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먼저 1층 다음에 얘를 맞춥니다. 3층. 그래서 3사이클이 뒤에 있는 게 가운데로, 가운데 있는 게 앞에 있는 게 뒤로, 이렇게 가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이 여기 있으니까 올 걸 뒤에다 두시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내리고, 왼쪽 코너 내리고, 오른쪽 코너 올리고, 왼쪽 코너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Y2 이렇게 합니다. 180도 돌린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3사이클을 돌아요. 그래서 하나 맞추고 나면 옆면이죠. 그럼 다 틀리거나 3개 맞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초록색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초록색이 일로 와서 맞고, 주황색이 와서 맞고, 빨간색이 건너가서 맞으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그 다음에 큐브를 180도 돌려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초급반이잖아요. 얘랑 똑같이 한번 맞춰보는 거죠. 아까 1층 우리가 맞춰놓은 게 어디였죠? 여기네요. 여기 1층이니까 요 상황이에요. 그럼 요 상황에서 얘는 얘가 센터가 틀린 거니까 뭐가 맞는지 저도 헷갈리긴 하는데 뭘까요? 얘인가? 헷갈리네. 잠시만요. 이게 파초노빨순이에요. 파초. 그러니까 지금 얘 파란색이 오른쪽이 초록색. 오른쪽이 초록색 아니죠? 파초노빠 얘네요. 이 센터가 얘 건 거예요. 헷갈리죠? 그래서 색깔 배치를 보고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가 일로, 얘가 일로, 얘가 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3층 센터를 맞추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코너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그 다음에 180도를 돌려서 다시 오른쪽 내리고, 그 다음에 왼쪽 코너 내리고, 오른쪽 코너 올리고, 그 다음에 왼쪽 코너 올리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센터가 맞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1층 센터와 3층 센터가 완성되고, 이제 옆면에 센터를 맞춰야 되는데, 옆면 센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1층이든 3층이든 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옆면에 3사이클을 돌릴 거고요. 자, 요 자리에 들어가 오른쪽이 뭐예요? 이 파란색이 오른쪽이 아니네요. 파노 촛발이 파노 빨초, 얘 아니죠? 얘겠네요. 파노 촛발, 얘네요. 그럼 하나를 먼저 맞춥니다. 자,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걸 먼저 할게요. 얘가 일로 갈 거예요. 자, 그럼 이쪽부터 파란색 내리고,
여기 빨간색 쪽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그 다음에 왼쪽 올리고 그 다음 큐브를 180도 돌려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게 되면은 지금 파노 초팔 뭐 방금 맞힌 게 뭔지도 헷갈리네. 잠시만요. 지금 왜냐하면 방향성이 틀어질 수가 있는 거라 파노 이 아니고 방금 맞춘 게 뭐지? 얘인가요? 얘인 것 같은데 아니 아닌데요. 노초팔이었잖아요. 잠시만요. 헷갈려. 저도 헷갈려요. 제가 뭔가 잘못 맞췄나 본데요. 다시 맞춰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얘네 얘 거네요. 요거 얘가 지금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파노초빨 오른쪽으로 파노초빨이죠. 지금 보면 얘는 위치가 완전 방향이 틀린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센터에 맞추면 끝인데 평면이니까 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사실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글씨가 있으면 방향성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얘가 뒤집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치 맞았어요. 자, 얘 기준 잘 놔둬야 돼요. 자, 그럼 나머지 세 개인데 파노빨초 얘 거 아니네요. 얘인가? 얘네요. 이 센터가 일로 와야 되고 그럼 이 센터가 일로 내려오고 얘 센터가 일로 가면 센터를 일단 제자리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제가 천천히 돌리는 게 폭발이 너무 잘 일어나요. 180도 돌리고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제 위치로는 다 들어갔어요. 제 위치는 다 들어가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경우가 이 스큐브에는 없는 경우에 스큐브 같은 경우 여기서 끝났죠. 그러니까 센터 위치 맞추면 끝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맞거나 아니면 센터가 반드시 두 개씩 짝을 지어가지고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방향이 90도씩은 안 틀어지고 180도만 틀어져요. 빨파 노초 그죠? 이거는 노빨 그 다음에 초파 이렇게 180도씩 두 개가 흐트러지게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얘에서는 없는 이제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어떤 방식을 쓸 거냐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황 해결을 위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 스큐브에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바뀌는 공식이 있는가 이걸 고민을 엄청 하다가 저도 이번에 또 새롭게 하나 알게 된 사실인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일반 센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스큐브 요거 우리가 맞출 때 마지막 센터 3사이클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 공식이요. 지금 제가 일부러 이제 방향성을 놓으려고 지금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봤어요. 지금 보시면 윗면이 노란색이고 뒤가 빨간색, 앞에가 주황색입니다. 그리고 스티커가 다 12시 자리에 붙어 있어요. 보이시죠? 자, 이거를 3사이클을 돌려볼게요. 이걸 이렇게 3사이클을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그 다음에 180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이 상황이죠. 그리고 다시 돌리면 원위치가 되는데 이게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공식을 한번 쓸 때 원래 노란색이 이 스티커가 원래 12시에 있었죠. 근데 이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90도가 돌았어요. 보이시죠? 원래 빨간색은 여기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올라오면서 역시나 반시계로 돌았어요. 보이시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주황색 있죠. 주황색이 넘어가면서 원래 12시에 있던 게 주황색은 16시 180도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센터 3사이클 공식을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평면일 때 3사이클만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90도, 얘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90도, 여기 있는 게 90도, 여기 있는 건 180도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3사이클을 돌렸죠? 그냥 뒤집어서 반대로 3사이클을 돌리면 원위치로 가진 센터가.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잘 보시면 자, 여기 있는 거는 90도가 되면서 올라올 거예요. 90도가 되면서 일로 오게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것도 90도가 되면서 올라올 거게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180도가 되면 넘어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결론부터 보여드리게 되면 이 재밌는 이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아까 이제 노란색, 빨강, 주황이었고 전부 다 스티커 12시 있었던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90도, 여기서 90도, 일로 180도 이렇게 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3사이클을 돌렸다 원위치를 하게 되면
윗면과 뒷면의 센터가 180도 뒤집어집니다. 재밌죠? 신기하죠? 그럼 뭐냐면 얘 같은 경우도 그냥 공식을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윗면, 뒷면, 앞면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두 개가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3사이클을 돌릴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180도 돌려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게 되면 그냥 3사이클을 돌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원래 이 상황이었으니까 얘가 내려가고 이렇게 3사이클을 돌린 거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그대로 큐브를 다시 180도 돌려서 그러니까 뒷면에 거꾸로 180도 돌리는 거예요. 다시 얘를 이제 원위치 시키는 것 뿐입니다.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자, 큐브 돌려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렇게 되면 이 두 개가 뒤집어진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스큐브를 이 스큐브에서도 몰랐던 성질이죠. 왜냐면 이게 평면이었으니까 이게 이 3, 4위가 돌릴 때마다 이게 어떤 건 90도가 들어가고 어떤 건 180도 돌아간다는 걸 몰랐거든요. 몰라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덕분에 저도 스큐브에 대한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이번엔 뭐냐면 이번에는 원래 스큐브 제가 맨날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원래 아까 이 옥타에드럼 맞추는 방식으로 한번 얘를 한번 거꾸로 맞춰볼게요. 그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오늘 영상 마지막은요. 뭐냐면 얘처럼 얘를 맞춰볼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원래 스큐브를 저희가 맨날 맞추는 그 초급반 방식 말고 옥타에드럼 맨 처음에 이거 맞추는 방식 있잖아요. 그 방식을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이 센터에 안 맞췄었는데 이 센터에 맞춰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이다. 그러면 빨간색 180도가 뒤집어졌다. 이게 바닥입니다. 바닥인 거고 180도가 뒤집어졌다는 거는 얘가 맞다는 뜻이거든요. 올려서 윗면으로 돌려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맞게 돼요. 빨강. 180도죠. 180 얘가 맞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90도 틀어진 건 아닌 거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 올려서 윗면에서 틀어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요게 1단계를 한 거예요. 아까는 사실 얘 안 맞췄었거든요. 안 맞췄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요걸 안 맞춰서 나중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이 코너 중심으로 해볼까요? 지금 이제 얘가 지금 스큐브에서는 코너고 요 세 개가 센터라고 그랬잖아요. 코너를 중심으로 코너를 중심으로 센터 여기 흰색이죠. 흰색 여기 있네요. 올려서 이렇게 흰색,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거가 요겁니다. 이렇게. 요게 1단계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코너, 그다음 센터 3개. 그럼 요 다음 단계는 우리가 뭐였냐면 이거 방향을 맞추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빨간색이니까 이쪽이죠. 그럼 이제 다 들어간 게 초록색이죠. 그럼 초록색을 기준으로 아까 하나가 맞는 게 초록이 아닌가 본데요. 빨간색인가 보네. 여기 빨간색인가. 여기도 빨간색으로 맞춰야 됩니다. 참. 그러니까 빨간색을 기준으로 여기 6시가 아래 이렇게 이 상황이었죠. 아래를 보게 1시가 맞는 거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 내리고 오른쪽 내리고 왼쪽 올리고 오른쪽 올리고 그래서 U 프라임 한 다음 방향 맞추고 나서 이렇게 맞추는 거였잖아요. 요게 다음 단계였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아까 그럼 요거면은 여기 지금 얘가 얘예요. 얘 코너가 당연히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센터 3개를 맞추는 건데 센터 3개를 맞춘다는 게 뭐냐면 요거 방향을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센터가 방향성이기 때문에 방향성에서 방향성까지 맞춰주면서 위치를 맞췄다면 얘는 방향성이 없죠. 그래서 위치만 맞추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흰색의 건너편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니까 이렇게 파, 빨, 초, 주 이렇게 얘를 돌려가지고 이 흰색 건너편 노란색을 맞춰주는 거 이게 끊는 겁니다. 얘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위치만 맞춰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아까 마지막은 3단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네들을 3사이클을 돌리는 거 있잖아요. 맞바꾸거나 하나 맞고 그러면 이 건너편이니까 이렇게 앞면 얘가 왼쪽 뒤 그럼 이거 3개 요 3개라고 그랬죠. 3개 요 3개인데 자 이거 시계 방향 마침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은 R U R 프라임 U 이걸 2번 하는 거 있죠. R U R 프라임 U 자 그럼 이거 시계로 돌았고요. 그럼 나머지 요거죠. 반시계가 나오면 좋겠는데 자 맞는 거가 왼쪽 뒤 그럼 나머지 3개가 이게 또 시계 방향이네요. 그럼 상황을 좀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반시계도 돌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반시계 방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지금 율로 이게 지금 반시계로 도는 건요. 방금의 RU, R'U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U', R, U', R'. 쉽죠? 윗면부터 반시계로 돌리면 돼요. U', R'.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보여드렸었잖아요. 이 공식을 여기다 적용을 할 거예요. 적용을 할 건데 자, 그럼 먼저 얘 하나 맞는 걸 중심으로 지금 보시면 하나는 맞으니까 얘를 놔둬볼까? 얘를 놔두게 되면은 잘 보시면 여기 얘가 그다음에 얘랑 얘 요거거든. 요렇게 맞는 거 요렇게 되는 건데 참고로 이게 공식을 쓸 때 아까 앞면을 이렇게 앞면이 있고 왼쪽 뒤 코너 그 다음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자면 이 맞는 코너가 앞면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면 있고 얘가 되고 맞는 걸 왼쪽 뒤 그래서 이렇게 4개 이렇게 놓고 공식을 쓰는 겁니다. 쓰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또 좀 어려운 상황이 나왔네요. 좀 이쪽 걸 먼저 보여드리겠네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판단이 좀 어려워서 지금 보시면 얘는 제자리에 있어요. 지금 위치를 맞출 거예요. 위치만 맞추는 겁니다. 방향은 안 쓰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위치만 맞췄었잖아요. 그럼 얘랑 짝이 얘죠. 얘 위치 맞죠? 지금 두 개가 위치가 맞다는 건 나머지 두 개도 위치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개는 지금 위치가 다 맞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금 위치는 맞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나머지 네 개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네 개가 1대1로 틀어져 있거나 하나 맞고 세 개 틀리거나 하거든요. 얘 틀리죠? 얘는 맞아요. 얘가 맞다는 거는 얘가 틀렸다는 건 나머지 세 개가 이렇게 틀렸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틀렸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얘가 일로 가면 얘 시계 방향으로 돌면 되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아까 앞면 왼쪽 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R 회전이고요. 얘가 U 회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이니까 R, U, R 프라임, U, R, U, R 프라임, U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던 게 올라오고 가면서 이렇게 위치까지 맞게 되는 거죠. 위치는 다 맞는 거 보이시죠? 자, 문제는 이제 또 발생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위치를 맞으면 끝났지만 얘는 그게 아니죠. 위치를 맞음과 동시에 방향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게 필요한데요. 자, 이제 현재 얘랑 얘는 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얘는 여기서 끝난 상황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지금 코너고 코너인데 코너의 위치들은 다 맞는데 방향을 안 맞췄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남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랑 얘는 센터랑 코너랑 서로 방향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또 얘를 또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위치는 맞췄는데 방향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고민을 한참을 했는데요. 제가 참 재밌는 사실을 또 하나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는데 뭐냐면, 자, 요 네 코너가 다 틀렸어요. 네 코너가 이렇게, 지금 네 코너가 항상 짝으로 움직이는데, 잘 보시면, 계산을 좀 해볼게요. 얘는 시계로감 맞죠? 얘는 시계로감 맞고요. 얘는 반시계로감 맞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시계로감은 맞고요. 그럼 반드시 얘는 반시계로 가게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시반반. 두 개가 시계고 두 개가 반시계고 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앞면, 아랫면, 오른쪽 뒤에 있는 거를 3사이클을 시계나 반시계로 돌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그냥 위치만 맞췄으니까 시계든 반시계를 돌렸는데 그 공식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공식을요 써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면 이렇게 된 상황에 쓰는 거예요. 요거 4개가 다 틀렸으니까 이 상황에서 쓰는 건데 여기서 왼쪽 뒤는 고정, 앞면과 아랫면, 윗면이 시계로 돌건 반시계로 돌건 이게 재밌는 게 얘를 시계로 돌리면 1로 갔다, 한 번 더 쓰면 1로 갔다, 한 번 더 쓰면 제자리로 오겠죠. 그거 당연한 거죠. 시계 방향을 3번 돌렸으면 제자리로 오는데 공식을 시계 방향으로서 3번을 써서 제자리로 돌리면요 이 코너 조각은 반시계로 돕니다. 얘도 반시계로, 얘도 반시계로. 만약에 얘를 반시계로 한 바퀴를 3바퀴, 그러니까 하나, 둘, 3번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코너 3개가 전부 다 시계로 돕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4개가 다 틀린 상황이잖아요. 4개가 다 틀린 상황에서 하나만 맞고 3개를 틀리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얘 반시계로 가야 맞죠? 지금 얘도 반시계로 가야 맞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시계로 가야 맞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얘를 시계니까 반시계니까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얘 반시계, 그다음 얘도 반시계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 2개가 맞고 그 반시계 방향으로 얘를 3개를 돌리잖아요. 그럼 이 코너는 반시계로 돌리게 되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가서 안 맞고요. 얘도 시계 방향으로 안 맞는데 얘는 시계로 맞고 하나가 맞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얘 돌려볼게요. 요 3개를 자 앞면, 왼쪽
뒤, 오른쪽 뒤에는 안 움직이고 요 세 개입니다. 얘를 반시계로 돌릴 거예요. 반시계는요, U 프라임, R, U 프라임, R 프라임. 요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하면 여기 있던 게 지금 두 번 갈 거예요. 다섯 번, 여섯 번. 그러면 지금 얘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일로 온 거거든요. 왜냐면 두 번 할 때마다 한 칸씩 움직이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코너 두 개가 지금 지금 제자리에 시계로 돈 거고 얘가 맞는 거예요. 지금 얘랑 시계로 돌아서 맞는 거. 얘 하나 맞고 두 개는 원래 반시계였으니까 틀린 건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럼 큐브를 돌려요. 요렇게. 이 상황에 놓고 얘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가 현재 시계, 얘도 시계, 얘도 시계로 가면 맞게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를 다 시계로 돌리니까 얘를 반시계로 돌리게 되면은 얘가 다 시계로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다시 얘가 U, 얘가 R입니다. U 프라임, R, U 프라임, R 프라임 한 번, 두 번. 그럼 여기 있던 게 일로 간 거예요. 한 번, 또 두 번 쓰면 여기 있던 게 일로 갔어요. 세 번 했더니 여기 있던 게 일로 와서 다 시계로 돌게 된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그럼 두 개만 틀린 경우가 있어요. 마침 상황이 만들어져서 제 상황을 좀 만들고 있는데 두 개. 이렇게 틀린 상황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하나를 두시고요. 나머지 요거 맞는 거 두 개와 틀린 거 하나를 갖다가 공식을 써가지고 세 개를 다 틀리게, 아니, 하나를 맞고 두 개를 틀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얘가 현재 반시계로 돌면 돼요. 얘가, 이 코너가 반시계로 돌게 되면 얘는 맞고 두 개가 틀리게 되면서 틀린 게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반시계로 돌려야 되니까 코너 조각을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시계 방향 어떻게 해야 돼요? R, U, R 프라임, U. 이걸 두 번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코너가 일로 갔거든요. 그럼 한 번 더. R, U, R 프라임, U. 자, 두 번 했으면 여기 있던 게 일로 왔어요. 자, U 하게 되면 여기 있던 게 다시 오게 되면서 얘는 맞고 요거 틀어주면서 틀리 세 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요거 다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앞면, 왼쪽 뒤 이렇게. 그럼 이 상황에서 시계로 얘가 시계, 그럼 얘도 당연히 시계가 될 거고 얘도 시계로 가면 맞게 돼요. 그럼 지금 뭐냐? 얘를 반시계로 한 바퀴 돌리면 세 개가 시계로 돌면 끝나게 되는 거죠. U 프라임 R, R 프라임 두 번. 얘가 지금 일로 왔어요. 여기 있던 조각이. 두 번 했더니 일로 갔고요. 세 번 했더니 돌아오게 되면서 다 맞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괴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쓰잘데기 없고 어려운 방법이긴 한데 여기서 발견하는 방식으로 얘를 맞춰봤더니 생각 또 색다른 방식으로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미도 있다. 그래서 그런 재미의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 스큐브 다이아몬드라는 큐브를 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그냥 시작해서 처음에는 얘랑 모양이 비슷한 옥타이드란 방식으로 풀었다가 그리고 이제 이름에서 착각하는 스큐브처럼 또 풀어봤다가 마지막에는 이 스큐브를 이 옥타이드란 방식으로 푼 거죠.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풀어봤는데요. 사실 처음에 큐브 넣었을 때 되게 단순해 보여가지고 뭐 금방 하겠네 싶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헤맨 부분도 있고 특히나 얘를 스큐브처럼 풀기 위해서 센터 조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나 코너 조각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오랜만에 또 굉장히 재밌게 많은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방법 말고도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또 뭔가 색다른 방법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큐브고요. 333과 피셔의 관계니까 내가 피셔 큐브 같은 거 재밌게 해봤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큐브를 피셔 큐브처럼 즐겨보시는 수도 있고 옥타이드런 큐브처럼 즐겨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